네, 오늘은 옵션의 기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옵션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옵션과 기초 자산을 가지고 만드는 전략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카바드 콜. 요거는 기초 자산을 사고 동시에 같은 기초 자산을 갖는 콜 옵션을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그 기초 자산의 풋 옵션을 동시에 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자산과 옵션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전략이 이제 첫 번째 전략이라면, 두 번째 전략은 스프레드 전략이라고 그래서 콜이면 콜, 풋이면 풋. 그래서 이 옵션을 몇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전략을 우리가 스프레드 전략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스프레드, 베어 스프레드, 버터플라이, 그리고 캘린더 스프레드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 전략은 콜과 풋을 섞어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크게 스트레들, 스트랭글, 그 다음에 스트립, 스트랩 이런 전략을 우리가 이제 옵션을 가지고 만드는 기본 전략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첫 번째 옵션과 기초 자산을 가지고 만드는 이 커버드 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자산을, 여기 이제 기초 자산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되는 기초 자산을 사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콜 옵션을 판 거죠. 콜 옵션을 팔면 모양이 여기 나오는 이 빨간색 모양, 그게 바로 이 모양인데, 이것은 이제 요 영역에서는 지금 손실을 보겠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이익을 보고 그 이익도 꽤 짭짤한 이익을 내는 그런 형태의 전략이 카바드 콜 전략이고요. 이 카바드 콜의 그 지금 보시면은요, 빨간색과 이제 반대 포지션이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 자산을 팔고 콜옵션을 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뭐 요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요 카바드 콜 전략이 이제 중요한 옵션 전략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기초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기초 자산의 풋 옵션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 그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주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주식 포트폴리오랑 같이 움직이는 주가 지수 풋 옵션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초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애용하는 전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텍티브 풋과 반대되는 모양이 지금 이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초 자산을 공매도 하고 동시에 풋 옵션을 파는 형태인데, 이것도 뭐 이건 뭐 그냥 반대 포지션이기 때문에 보여준 거고, 중요한 거는 이 프로텍티브 풋 전략을 조금 카바드 콜과 함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스프레드 전략인데, 스프레드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이면 콜, 풋이면 풋을 가지고 같은 종류의 옵션을 두 개 이상 섞어서 만드는 건데, 일단 이 불 스프레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불이라는 것이 시장이 좋을 때 이익이 나는 그런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불 마켓, 베어 마켓 그러잖아요. 불 마켓은 이제 그 주가가 오를 때 이익이 나고, 내 예상과 달리 떨어지면 손실이 나지만 손실도 제한적이다. 물론 이익도 제한적이지만, 베어 스프레드는 거꾸로 시장이 베어 마켓으로 떨어졌을 때 이익이 나고,
그 다음에 내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나지만 손실이 제한적이다. 이런 그 볼 스프레드, 베어 스프레드는 콜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풋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볼도 그렇고 베어 스프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행사 가격이 K1인 콜 옵션 하나를 사고 행사 가격이 K2로 더 높은 콜 옵션 하나를 팔면 이런 볼 스프레드 모양이 되는데 행사 가격이 작기 때문에 그 옵션 가격이 콜 옵션의 경우는 더 비싸겠죠. 그래서 비싼 옵션은 사고 싼 옵션은 팔기 때문에 네트로 내가 어느 정도에 팔면서 이제 이 싼 옵션의 프리미엄은 내가 받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들어간 돈은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옵션 가격을 가지고 내 예상이 맞으면은 주가가 올랐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똑같은 불 스프레드를 풋 옵션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역시 행사 가격을 달리하는 행사 가격을 그 K1 작은 행사 가격의 풋 옵션은 사고 행사 가격이 K2로 높은 풋 옵션은 파는 거죠. 근데 풋 옵션의 경우는 행사 가격이 높은 풋 옵션이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팔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팔면서 이거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싼 풋 옵션, 행사 가격이 작은 풋 옵션은 사고 행사 가격이 높은 풋 옵션은 파는데 행사 가격이 높은 풋 옵션이 비싼 풋 옵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트로 이만큼의 돈을 받고 내 예상이 맞으면은 이만큼의 이익을 보는 거고 내 예상이 틀리면 손해가 나는데 그 손실도 제한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콜 가지고 만드는 불 스프레드와 풋 가지고 만드는 그 불 스프레드의 차이는 뭐냐? 요거는 이제 이익을 받는 대신 이익의 양이 조금 작고 내가 돈을 내는 대신 내 예상이 맞았을 때 콜옵션 2개 가지고 만드는 볼 스프레드는 이익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같은 식으로 베어 스프레드도 콜옵션 가지고 만들 수 있고 풋옵션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풋옵션 가지고 만들 경우에 행사 가격이 하여튼 행사 가격이 다른 두 개의 그 콜이면 콜, 풋이면 풋을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거죠. 이 경우는 행사 가격이 K1으로 작은 풋 옵션은 팔고 행사 가격이 K2로 비싼 풋 옵션은 사고 그러면서 네트로 이건 돈이 들어간 그런 형태고 그러니까 이 옵션을 구성을 할 때 돈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내 예상대로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이익을 보는 거고 콜 옵션 가지고도 두 개 가지고 베어 스프레드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는 이제 이런 모양인데 이거는 이제 주가가 요 근처에서 횡보한다고 그러죠. 횡보할 때 이익이 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오를 때는 손실이 나지만 그 손실이 제한적인 형태의 그런 옵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행사 가격이 K1, K2, K3인 세 종류의 행사 가격이 세 종류의 콜 옵션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풋 옵션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콜이건 풋이건 방법은 행사 가격이 제일 작은 K1 그리고 제일 높은 K3 콜 옵션이건 풋 옵션이건 두 개를 사고 행사 가격이 이 중간에 있는 K2인 콜 옵션 두 개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사고 두 개는 팔고 풋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전략을 구사할 때 이런 형태의 버터플라이 스프레드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횡보를 할 때 이익이 나고 횡보를 벗어나서 많이 오르거나 떨어질 땐 손실이 나지만 손실이 제한적인 형태의 그 옵션 전략이다. 이 캘린더 스프레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버터플라이 스프레드와 마찬가지로 역시 횡보할 때 이익을 챙기고 많이 떨어지거나 오를 때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우리가 봤던 그 뭐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나 불 스프레드, 베어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사 가격을 달리했죠. 뭐 같은 종류의 콜이면 콜, 풋이면 풋을 섞는데 행사 가격이 서로 다른 그 옵션을 사고 파는 식의 조합으로 만들었다면 이 캘린더 스프레드는 행사 가격은 같습니다. 행사 가격은 같은데 만기일이 달라요. 그래서 만기일이 다른데 그거를 역시 콜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고 풋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이 만기가 긴 옵션을 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만기가 긴 콜 옵션을 지금 산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짧은 콜 옵션을 지금 판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기가 긴 풋 옵션을 지금 산 거고 만기가 짧은 풋 옵션을 지금 판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콜이건 풋이건 섞어서 만들면 이렇게 캘린더 스프레드라는 이런 모양의 옵션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콤비네이션 전략인데요. 콤비네이션 전략은 콜과 풋을 섞어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스트래들 전략이 보여지고 있는데 스트래들 전략의 경우는 행사 가격이 지금 같은 거예요. K라고 해볼까요? 물론 기초자산도 같죠. 기초자산, 행사 가격, 그리고 만기까지 기간이 같은 콜 옵션 하나, 풋 옵션 하나를 콜 옵션 하나, 풋 옵션 하나를 사가지고 만드는 전략이 바로 스트래들 전략이고 이 스트래들 전략은 조금만 오를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지면 이제 손실이 나는데 손실이 제한적이고 어느 정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오르면 그때는 이제 이익이 나는 거죠. 그게 스트래들 전략인데 통상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할 스트랭글과 비교를 하면 이 스트랭글 전략은 그 기초자산 만기일은 같은데 조금 전에는 행사 가격도 같았잖아요. 행사 가격이 같은 게 스트래들이었다면 그런 콜 하나, 풋 하나를 합치는 게 스트래들이었다면 스트랭글의 경우는 행사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행사 가격이 큰 K2로 큰 콜 옵션 하나를 사고 행사 가격이 낮은 K1인 풋 옵션 하나를 사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가가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지면 손실이 나지만 스트랭글에서도 이익이 나려면 왕창 떨어지고 왕창 올라야죠. 그래서 스트랭글과 비교했을 때 스트래들의 장점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오르면은 이 스트래들 전략으로 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스트랭글의 전략으로 이익이 나려면 아주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올라야 돼요. 대신 스트랭글의 그게 이제 약점처럼 보이지만 스트랭글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콜이건 풋이건 행사 가격이 다르면서 서로 외가격, 아웃 오브 더 마니 옵션을 콜 하나, 풋 하나를 사기 때문에 이 스트랭글 전략의 경우는 이 전략을 구성할 때 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비용이 적게 들고 그거에 비해서 스트래들 전략은 비용이 조금 비싸요. 스트랭글에 비해서. 그렇지만 조금만 어느 정도만 내리고 어느 정도만 올라도 이익이 나는데 반해서 스트랭글은 많이 내리고 많이 올라야
하는데 이제 뭐 주가가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스트랭글이 좀 싸게 샀다가 갑자기 큰 이익이 나는 그런 전략으로는 스트랭글이 뭐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스트레들보다는 스트랭글 전략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 이제 공짜가 없다고 이거는 많이 내리거나 많이 올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 벌기는 또 쉽지가 않죠. 좀 비싸게 하지만 스트레들 전략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내릴 때 이익이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랩과 스트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트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콜 옵션 2개 이게 조금 더 가파르잖아요. 풋 옵션 하나 콜 풋을 섞긴 섞는데 비대칭적으로 섞는 거예요. 그래서 콜 2개 풋 하나를 섞으면 스트랩이 되는 거고 거꾸로 풋 2개 콜 하나를 섞으면 스트립이 되는데 그럼 언제 스트랩을 그 전략을 사용하겠습니까? 어디로 주가가 움직일진 모르지만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더 많을 때는 풋 하나에 콜 2개인 스트랩 전략을 구사를 하고 어디로 주가가 튈진 모르지만 오를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럴 때는 스트립 전략을 택하면 되겠죠. 이것도 하나 행사 기초자산 만기까지의 기간 뭐 행사 가격 이런 거는 전부 같은데 다만 스트랩의 경우는 콜 2개 풋 하나 스트립의 경우는 풋 2개 콜 하나로 섞은 그런 전략이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